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흥업소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됐던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에서도 의무화됐는데 앞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심시간 한때 이용자가 몰려 QR코드 인증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방역 패스 확대 시행 첫날 풍경 이수복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식당 입구에서부터 떼지어 모여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과 영화관 등 11개 시설에도 백신 접종 여부나 음성임을 인증하는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한때 사람이 몰리며 QR코드 인증 시스템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자에겐 최대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려면 더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패스를 진행하는 게 실감이 나고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역 패스 하는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 업주들은 업무가 추가되면서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한참 일할 시간에 자영업자들 일할 시간에 이거마저 잘 안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빨리 오네요.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하란 대로 다 할 거 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벌금을 행정처분을 내리니 어쩌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단체는 민원이 들어온 시설 위주로 체증 활동에 나서는 한편 매주 목요일마다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역 인력은 한정됐는데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홍보가 좀 덜 된 측면들이 있어서 야간에 소비자 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좀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26명과 직원 3명 등 29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호흡 격리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접촉자 170명은 다른 규정시설로 분산 수용됐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대전은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며 78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천안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터지면서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대량 살처분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올 들어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의 한 산란개 농장입니다. 영하의 쌀쌀한 날씨 속에도 5만 4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4개 농가 가금류 28만 6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도 함께 벌어지면서 대량 살처분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차단 방역으로 인한 대대적 약품 소독과 이동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특히 달걀 출하가 막힌 양계 농가들의 불안이 큽니다. 농장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이제 저게 걸리고 나면은 이제 알 출하를 못 하거나 이러면은 농장 피해가 엄청 많죠. 출하를 못 하면 이게 열흘, 보름 이렇게 간다면 먼저 난 알은 썩잖아요. 올 들어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11곳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산란개 농장으로는 지난 3일 천안, 5일 영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천안에서는 풍세면 곡교천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이어 인근 풍세 지역 양계단지에서 AI가 발생하는 양상이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요. 저희가 약 한 달 반 만에 또 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10번째거든요. 방역 당국은 곡교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차단 방역과 함께 가금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사료 섭취량, 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역세권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인근 공원 조성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신안동 옛 동중학교 주변 4만 1000여 제곱미터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77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됩니다. 앞으로 대전 역세권 일대에는 내년 하반기 복합 2구역 1038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재개발 사업 3737세대, 대전역 쪽방촌 공동주택 1400세대, 소재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3867세대 등 총 90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철도공단 주변 신안 2역사공원이 2023년 준공되고 소재 중앙문화공원 조성도 추진되는 등 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엄마가 섭취한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유 수유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습니다. 생명과학연구원 희귀난치질환연구센터 이다영 박사팀은 어미지가 섭취한 초미세 플라스틱이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통해 새끼에게 전달되고 새끼의 여러 장기에 축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에서는 뇌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는데 학습과 기억의 중요한 영역인 해마 부분에서 뇌 신경세포 형성을 담당하는 신경줄기세포 수가 감소했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UCLG 세계 지방정부 연합 행사가 내년 10월 대전에서 열리죠. 국회에서 이 UCLG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대회가 열렸는데 북한의 조선도시연맹을 초청키로 해서 남북 평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93년 대전 엑스포의 상징인 꿈돌이와 참석자들이 2022년 UCLG 대전 행사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대전 엑스포의 상징인 꿈돌이가 30년 만에 UCLG 홍보대사가 됐고 여야 정치권도 한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UCLG는 유엔이 지정한 지방정부 간 유일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40여 개 나라 24만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합니다. 내년 10월 10일부터 닷새간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데 1000여 개 도시 5000여 명이 참석해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치러집니다. 스마트 시티 전시회와 K-팝 콘서트, 대륙별 회의 등 온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대전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위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CLG 총회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전의 과학기술의 우수성과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구축 현황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단 국가의 중심인 대전에서 전 세계 도시 공동체가 평화 구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대전시는 UCLG 아태지부를 통해 북한 조선도시연맹의 행사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We already sent invitation from Mayor Daejeon to our member NDPRK, Korean City Federation, and we are expecting a reply from them.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UCLG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또 개선을 위해서라도 북의 조선도시연맹이 UCLG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남북관계가 변수지만 북한이 실제 참여하면 한반도 평화가 대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산하 복지대전환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인선도 같이 발표했는데 대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은권 전 의원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충남과 세종 선대위원장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과 드론, 각종 로봇 기술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영향은 산업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새로운 전장 환경과 인구 절벽 문제에 부딪힌 국방 분야에서도 첨단 과학기술들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네 발로 걷고
뛰고 심지어는 1m 가까이를 점프해 백덤블링을 선보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모습에 참가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로 유명한 카이스트의 한 벤처기업이 만든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어떤 지형과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해 시가전 전투 등 군사 로봇으로도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이제 외부 환경에 이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션들을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토대로 이런 국방 관련된 분야에서도 쓸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기존 헬기보다 소음이 적은 미래교통수단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병력과 물자 수송은 물론 몰래 적진에 접근하는 특수 작전용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작전 위험도가 높은 전투 최전선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활약할 수 있는 무인 잠수함과 무인 전차의 미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라는 군의 고민에 각종 첨단 무인 기술이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기업과 군, 연구소 등이 참여해 국방 로봇의 미래를 고민하는 제1회 국방 로봇 학술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군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민간 기업과 연구소는 축적해온 기술을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 또 연구원들이,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는 장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군과 민간 간의 소통을 우리 학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방위산업이 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오늘날 민관군이 모여 준비하는 국방 로봇의 미래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69살 A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동생이 아파트 이웃 주민의 집 현관문을 부수거나 욕설을 해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자 지난 3월 피해 주민의 주거지를 찾아가 10분간 문을 두드리며 죽이겠다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전후 상황을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협약이 기재부 민간 투자 사업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이번 심의 통과로 대전 하수처리장 사업은 총 사업비 7,2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대전 도심 구간 경부 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100여 년간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의 도시 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 지하화와 유휴부지 활용,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이 포함됩니다. 시는 지난해 1월 경부 호남선 지하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장기적 관점에서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대전 다문화센터는 찾아가는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고 대전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동포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선물 세트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센터 측은 과자와 학용품으로 구성된 500개의 선물 세트를 오는 23일까지 다문화 가정에 전달해 차별과 편견 없이 이민자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층 타워 설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전망대 조성을 추진하면서 산림 훼손과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등이 우려되는 모노레일을 연결수단으로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